네, 정은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는요. 예, 달에서 BTS의 다이너마이트 노래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예, 최초의 달 탐사선 아폴로 11호를 제이비도 저도 기억을 못하지만 오늘은 이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가 우리 함께 다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리 시간으로 방금 전 8시 8분에 저는 지금 바깥에서 보고 왔는데요. 네. 드디어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가 발사가 됐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우주군 기지에서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 X사의 발사체에 실려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는데요. 약 1시간 후에는 지상으로 문자를 전송하는 첫 교신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지금 속보는 발사 네. 2분 40초 후에 1단 분리는 성공했다. 네, 제가 그 소식까지 보고 왔습니다. 예. 다누리의 최종 성공 여부는 올 연말 12월 31일로 목표한 달 궤도에 안착했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난다고 하는데요. 달 궤도에 진입을 하면 다누리는 향후 1년간 달 착륙선 후보지를 탐색을 하고요. 각종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누리가 달 궤도 안착까지 성공을 하면 우리가 지난 6월에 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굉장히 흥분하면서 봤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7번째로 이 독자 발사체를 갖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 고해상도 카메라나 감마선 분광기 그리고 우주 인터넷 등 국내의 기술로 개발한 탑재체가 실려갔다고 합니다. 네. 세계 최초의 달 표면 전체 그 편광 지도 제작을 하고요. 또 이 우주 인터넷 통신 시험이 거의 최초의 임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간 하루에 달을 12번 공전을 하면서 2030년 이후 발사가 예정된 한국형 달 착륙선에 착륙 후보지를 탐색하는 임무까지 수행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우주 인터넷 기기에 저장된 파일 중에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노래 다이너마이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우주에서 재생을 해서 지구로 보내는 시험이 세계 최초로 이뤄진다고 하니까 국민들의 기쁨이 이렇게 다이너마이트처럼 터질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외계인을 향해서 이제 드는 게 아니고 지구를 향해서. 그럼 처럼 우리가 또 지구에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예, 총의 총량이 늘어나는 거 바람직할까요? 지난달 7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촌 지구대에 깜짝 방문을 했었잖아요. 예, 그때 윤 대통령이 경찰관들과 만나서 흉악범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찰 사격 훈련을 강화를 하고 경찰관마다 전용 권총을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그랬었죠. 예, 흉악범 대응 방안으로 1인 1총기 소지와 사격 훈련 강화를 꺼내든 건데요. 현재 경찰관의 총기 사용은 엄격하게 규정에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치 총기 사용을 강력 범죄 해결책인 양 지시를 해서 지금 갑론을박이 굉장히 이어지고 있는데 우선 현재는 일선 경찰관 3, 4명이 총기 한정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쓰는 시스템입니다. 경찰관 1인 1총기가 실현이 되려면 최소 2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돈 문제를 떠나서 경찰의 총기 소지가 늘어나는 일이 과연 맞는 방법인지에 대한 고민이 드는데요. 일선 경찰관들은 강력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오더라도 총기 사용은 생명이 걸린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테이저건 같은 경우에는 잘못 쏘더라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권총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또 권총이 상당히 무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동력 차원에서는 손해다. 그래서 차라리 테이저건이나 그리고 다른 것들 뭐 가스총이라든가 경찰봉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만큼 경찰은 일단 총기 보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계획 수립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흉악범들의 잔혹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총기 문제만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예, 경찰의 총기 소지가 늘어난다라면 관련한 사고 역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인천인가요? 그 빌라에서 주민이 난동을 펴가지고 경찰이 제압한 게 아니라 오히려 도망가가지고 그때 국민적 공분 엄청나게 샀던 거 기억하시죠? 이때 이제 따라 나왔던 이야기가 뭐 사격 훈련 한번 제대로 그러니까 받지도 못한다는 이야기 나왔고 뭐 이런 상황에서 권총 지급해보죠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격 훈련 매뉴얼까지 같이 확보를 한다고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총기 자체를 줄여나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전문가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잘 관리됐던 나라에서 갑자기 총기의 사용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과연 맞는 방향인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치안의 기본은 예방이에요. 예방. 그렇죠. 네. 자, 마지막 이슈 가보죠.
예, 바닥에 끌려 내려진 이용수 할머니. 방금 그 최종건 교수님하고도 좀 말씀을 나누셨는데요. 네. 이 많은 화제를 남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어제 오후에 출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면서 이용수 할머니가 펠로시 의장과 만남을 시도하기 위해 어제 국회를 방문했지만 국회 경호처의 제지를 받아 만남이 불발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휠체어를 탄 이용수 할머니를 경호원들이 끌어내리면서 할머니가 바닥에 넘어져서 부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그러니까요. 펠로시 의장이 어제 오후 1시가 넘어서 국회 사랑제에서 오찬을 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사랑제에 도착하기 전 만남을 시도하려는 이 이용수 할머니가 중간 동선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고 이때 국회 경호팀이 할머니의 휠체어를 급하게 옮기려고 하다가 이 과정에서 할머니가 바닥에 떨어지게 된 건데요. 네. 그 이 할머니는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또 경호원 서너 명이 팔다리를 나눠 잡는 상황이 연출이 되면서 할머니가 부상을 입게 된 그 상황인데요. 네. 펠로시 의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각별한 좀 관심을 표명해온 미국 의원 중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예, 2015년 미국 하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고요. 네. 예, 이용수 할머니가 펠로시 의장과 만나면서 다시 한번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려고 했던 건데 하지만 이렇게 경호처와 충돌을 하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94세 고령의 할머니에게 너무 과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뭐 만남을 시도하는 과정 자체가 매끄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해를 가할 의도도 없고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전달하려던 의도가 불순한 것도 아닌데 너무 과한 대응은 아니었나 싶네요. 조금 전에 이제 최종건 전 네. 차관하고 같은 인터뷰에서도 이야기가 나눴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드리는 오히려 깜짝 만남을 주선을 했으면 그렇죠. 효과도 되게 컸고 네. 일본에 던지는 메시지도 강렬하고 네. 펠로시 의장도 좋아할 거고 네. 왜 막아요 도대체 이런 걸? 그리고 이렇게 또 다치게 되기까지 아니 했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예. 창의성 있고 융통성이 없습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안 그래도 딱 그 만남에 연출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경호원들이야 그러니까 자기들 규정대로 이거는 뭔가 국회 사무처나 위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매뉴얼대로 했을 거라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95세의 고령의 여성에게 너무 과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에휴, 마무리하죠. 정은정 네.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